일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면 도정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 답을 하기 전에 일부 유튜브들, 우리 유명한 유튜브들이 그 우리 수재원에서 내가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도한 바가 있더라고. 거기에 보면은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일단 있는 신도시 분당만 가지고도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고 하면 뭐 못할 바도 아니지만 일단은 원칙은 충분히 그냥 놔둬도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도시와 관련된 것들을 하느냐?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그래요. 본래 출발의 취지는 일기 신도시를 재건축한다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변질돼 가지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예를 들어서 야 분당 신도시만 타겟이냐, 왜 우리는 안 해주냐 라고 해서 점점점 그 범위가 더 벌어졌던 것이죠. 어쨌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당이 조건을 충족을 해서 30년이 넘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는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그래서 1번 성남 기본계획을 보시면 왜 내가 할 수 있냐고 얘기했던 논리적인 근거는 이게 2030 성남시 정비 기본계획이에요. 이게 이미 오래전에 2017, 18년도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마스터 플랜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쭉 1번부터 16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작아. 서울시 같은 책자로 나와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수정구하고 중원구밖에 나와 있지 않고 분당구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이 마스터 플랜에 보시면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찾아가지고 분당 시범단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항의하지 말고, 그때가 작년 5월 달이에요. 분당 상공회의소에서 강의할 때.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경기도 조례에 보면은 공동주택을 30년으로 노후로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은 30년으로 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2030 플랜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당초 2020 성남 기본계획에서는 본 시가지만을 계획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시가지는 수정구하고 중원구죠. 1991년 최초 입주된 분당 지역의 노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30년이 됐다는 뜻이죠. 2030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분당 지역을 추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발생. 이미 이게 2016, 17년도에 이미 그 플랜에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뭉개버리고 신도시로 발전을 시켰던 것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분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기본계획만 가지고서도 할 수 있었다 라고 했는데, 초창기의 그 국토부 얘기는 그때는 이 얘기를 안 하고 저 얘기를 못했어요. 정비 기본 방침을 빨리 서두로 만들겠다, 용역 발주하겠다. 그래서 정비 기본 방침하고, 그 다음 정비 기본 계획을 이게 수립이 돼 있지만 변경을 해야 되겠죠. 추가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것을 변경해서 투 트랙으로 가겠다라고 초창기에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2월 7일에 발표한 거에 보면은 슬그머니 뒤로 빠지고서 노후주택, 노후계획도시의 경우에 특별법에 의한 정비 기본 방침을 만들고 또 기본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특별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포함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인지는 알 수가 없어. 문서상으로 볼 때는 내가 헛발질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좋게 선회한다면 같은 목적으로 한 게 아닌가.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했다고 이렇게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했으면 되는 것인데 왜 노후계획 특별법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역시 광역화를 통해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것은 5개 신도시를 위한 게 아니고 저는 그때부터 사실 생각이 달라졌던 것이죠. 근데 줄기차게 그 사람들이 지금 물어봤던 것들은 투자 지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본체를 먼저 알고서 투자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두 번째 질문에서 보면은 양자의 계획은 어떠냐 하는데 실제로 정비 기본방침이 2012년도 2월 1일 날 국토부 장관한테 권한을 줬어.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도정법하고 도시재정비법이 난립을 해서 상당히 우후죽순 풀빵 찍듯이 재정비 촉진구를 막 찍어냈어요. 찍어내는 촉진지구마다 국회의원이 하나씩 생겼어요. 그때 지자체, 기초자치단체한테 사실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눈치를 보는 정도였어요. 거기서 요청을 하지 않았으면 어려웠지. 그래서 타운돌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나오고 국회의원들 찍어내듯이 그랬던 건데 이 양자의 관계는 어쨌든 이 국토부 장관은 기본 방침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법에서 만들어놨는데 이걸 손도 안 댔어. 시행령도 아직까지도 안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러다 지금 부랴부랴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도정법상의 기본 방침인지 보도자료에 보면은 노후 계획도시에 관한 기본 방침이라고 얘기를 쓰고 있는데 정확히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기본 방침하고 기본 계획은 투트랙으로 가고 그 위에 덮어 씌우는 것은 특별법이다 라고 보실 때 그런 기본 방침하고 기본 계획이 특별법에 의한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세 번째는 2월 7일 날 보도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대상되는 일기 신도시만을 말하는 거냐 라는 자문을 내가 해봤어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질문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05년도에 이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게 2기 신도시인데 이 2기 신도시를 노무현 정권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계획도시라고 불렀어요. 그때 이름을 처음으로 계획도시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저는 이 2월 7일 날 보도된 거에 보면은 계획도시는 계획도시 특별법이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노가 붙었죠. 이것은 사실은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이다 라고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법안을 만들면서 이 노후 계획도시이지만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으로 프레임을 짰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20년 이상이지만 2기 신도시는 20년이 아직 안 됐죠. 이게 1기 신도시를 말하는 간접적인 어법이구나. 그리고 1기 신도시는 다 100만이 넘고 원래 신도시의 부분은 330만 제곱미터가 기본 포맷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질문 4번에서 신도시 외에도 수도권 택지지구하고 지방 거점 신도시까지 포함됐다고 설명을 드렸죠.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 택지지구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개념은 명확하지 않아요. 유치해서 볼 때 택지지구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단의 주택지 조성이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을 한 이유는 당연히 아파트를 짓기 위한 아파트예요. 토지교육 정리사업을 한 것은 아까 얘기한 그
아파트 지구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뭐 유명한 유튜버가 그러대, 압구정하고 거기 장미하고 잠시 5단지 같은 경우 왜 빠졌냐 하는데, 말씀드렸죠.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거는 아파트 지구예요. 여기는 택지 개발 사업으로 완료된 후 20년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 때는 대선 공약 그랬지만은 22년 4월 27일하고 5월 16일 날 하태경이하고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이 노후 특별법 부분에서는 드디어 지방 거점 도시하고 수도권 택지지구가 포함이 되게 돼요. 내가 법안 쭉 발의된 거 20대부터 21대 쭉 한 열댓 개를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나타나게 된 배경이 나와 있어서, 요번에 2월 7일 날 발표할 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던 법안들을 비교해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아서 종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택지지구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금 문제의 그 목동이나 노원 중산계동 이런 경우는 88 올림픽을 전후로 해가지고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서둘러서 한 게, 우리는 이걸 수도권 택지라고 표현하죠. 그 중에서 서울, 영기 신도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택지지구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라고 표현할 것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의 그 면적을 비교 분석을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현재는 뭐 47개, 49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방 거점 도시는 이것도 실제로 택지 개발로 만들어지게 된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패턴이 따로 있어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70년대 말까지는 토지구획 정비사업으로 일한 환지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던 거예요. 일단은 주택지 조성을 하는 사업이에요. 택지개발, 우리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표현 안 하고 토지구획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영동 토지구획 정비사업 기억하시죠? 모르시나? 그때 안테나 분도 많이 계시구나. 제가 깼다 해서 거기서 발려나서 갈 뻔했어요. 내가 그때 서울시장에 있을 때. 무릎까지 빠져. 그래서 거기 땅 100평 준다고 안 받았어요. 그렇듯이 그때까지는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이고 택지개발 촉진법 사업이 아니에요. 신도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1980년대 신군부, 새로 군부가 들어와서 야, 너무 늦다. 수용으로 가자 해서 깔아보게자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게 택적법으로 진행됐던 것들이에요. 이 택적법이 지금은 결국은 법은 폐지되진 않았지만 아직은 살아있지만 이거는 더 이상 택지개발 촉진지구로 지정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로 하느냐?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가지고 2기 이후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 단지들을 찾아가지고 택적법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고생 무지하게 할 거야. 100명 돌아가지고. 이 세 가지 패턴으로 나가는데 택적법까지는 수dob이 되고 이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간다. 그래서 앞으로 택지지구 찾으려면 거기로 찾아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근데 미안하지만 거기는 20년이 다 안 됐어. 그래서 지방 거점 도시로는 부산 해운대, 광주 상무,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대구 수성 이렇게 표현이 됐던 거죠. 수도권 택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 다만 여기에서 목동이나 고덕동 같은 경우는 이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성이 돼가지고 개포가 제일 먼저 됐죠.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개포 1단지 1, 2, 3, 4 다 준공됐고, 이거는 뭐 지정이 안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덕동은 지구 단위 계획이 됐는데 단독주택 재건축이잖아요.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이 사업장에 집어넣어 재건축은 불가능한 것이고, 단독주택 재건축은 이미 2012년도에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뭐냐? 택적법으로 진행된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뭐 사건도 사고가 많았지만은
수서지구나 이런 데가 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업장들이 요건에 맞다고 그래가지고 노후계획도시로 특별법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보도자료에 보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안권자지 지정권자가 아니잖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도시가 사실은 경기도 산하에 있고 지금 경기도 산하에 있는 그 도지사하고 자치단체장하고 역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비구역 입안권자이면서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것을 서울에다가 갖다 박아놓는다고 하면은 차마 말을 못했지만 목동 같은 데 그렇게 해줘봐요. 옆에 단지는 입안권자이면서 정비구역 지정 받으려고 그러면 10년, 15년도 걸리는데 엄마 아빠도 15년 걸렸죠? 정비 계획 왔는데 서울시장이 안 해줘가지고 근데 그걸 옆에 단지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안 지정권자를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결론은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더군다나 목동은 지구단위 통해서 했고 이제 중산개동이 남았는데 중산개동도 내가 볼 때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안전진단으로 가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나머지다. 서울의 경우도. 그럼 나머지가 어디 남았죠? 경기하고 인천이 남았잖아. 수도권이니까. 그걸 찾아보면 된다. 라는 거고. 서울의 경기도의 경우는 100만이 넘는 게 15개소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 미만이 78개소예요. 78개소인데 이 중에서 90만부터 해서 90 뭐 어쩌고 쭉 나오는데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신문 이 보도에 나온 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부터 14번으로 연번을 매겨서 도계로 해서 특별 광역으로 나눴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자료가 불투명한 것 같고 내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5개로 정리를 해봤고 20년 이상인데 100만 미만인 경우 78개야. 이 중에서 봐요. 96만 9천이지. 96만 5천, 95만 4천, 95만 3천 쭉 이렇게 나오죠. 이게 78개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왜 면적이 100만 미만이라서 여러분도 봐야 되냐 하는 것은 도정법이 2002년도 12월 30일 날 신설이 됐어요. 그 당시 배경은 도시재개발법이 있었고 그건 재개발법이죠.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법에 의한 재건축이 합해져 가지고 됐던 것이죠. 그래서 2002년도 12월 30일인데 해성같이 등장한 이명박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잉크가 재정 공포가 되는 것도 뻔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2년도 10월 달에 시범 뉴타운 사업을 딱 발표를 해요. 그게 기름, 은평, 왕십리 이제 세 개죠. 그죠? 이때의 법률적인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시범 뉴타운을 먼저 딱 발표를 해.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 2003년도부터 물론 도정법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됐죠. 발효가 되기도 전에 뉴타운을 발표하면서 지금의 도정법으로 해서 통합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네 집에서 자기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하는 정도지 광역 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자기 이익 뺏기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어. 그래서 광역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재개발 사업을 5, 6개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만 제곱미터. 이렇게 진행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제가 국회에서 재정작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중심 지역은 20만, 역세권은 10만. 이렇게 짜게서 했는데 그 면적에 맞춰가지고 대량 생산을 했던 거죠. 50만이 안 되니까 어때요? 경기 광명 같은 데 보면 공원 같은 거 막 집어넣었죠? 그 사업 안 되는 허업 발판을 전체 관리구역으로 집어넣어버렸죠? 그리고 노후되기를 기다렸다가 한 15년 됐다가 기다리면 재정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간신히 잡아 돌리고, 그리고도 안 되는 사업장이 50%가 넘어요. 그랬듯이 신도시도 역시 이 특별법도 당연히 100만으로 출발하겠지만은 이 법안이 여야 합의가 되게 되면 면적이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봐. 그때도 이 뉴타운 사업이, 그 당시 뉴타운 사업은 재개발을 위한 뉴타운 사업이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요번에 뉴타운 사업은 재건축을 위한 뉴타운, 또 다른 뉴타운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고, 재개발의 경우에 실제로의 출발은 강북하고 강남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 따라서 강북을 활성화시켜서 아파트를 좀 더 많이 짓고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강남북의 아파트 가격을 줄이자라고 했던 것이 뉴타운 특별법이 애초부터 나와 있던 것이 균형발전 특별법이었어요. 법률 이름이. 그랬는데 이게 국회로 오면서 야, 왜 서울만 균형발전해야 되냐. 그죠? 전국으로 몰아붙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의 맹점은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구역지정 요건이 없어. 면적을 싸그리 그냥 막 때려잡아 놓는다는 거지. 그나마 이 2007년도, 요번에 2월 7일에 발표된 것은 택지개발 사업으로 완료된 후 20년 100m 스퀘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택지지구하고 지방거점도시 이렇게 열거를 해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면적은 당연히 무너진다고 보고 50만 제곱미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꼭 투자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나머지 분당이나 이런 데서 100만이 넘어서 딱 통합해가지고 통합재건축으로 간다고 하는 사업장들은 번호표를 받아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100만이 안 되는 것 중에서도 인근 인접 또는 연접의 경우에는 100만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 사업장들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위치가 좋은 데면 가능할 것이고,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같은 단지로서 전라도 광주 같으면 광주 상무 1 하면 100만이 넘는데 상무 2, 3, 4 하면 옆에 단지를 쭉 연결해서 했을 텐데 그런 것도 합해서 100만이 되면 되지 않겠나. 또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 100만으로 정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 외에는 사례는 2006년도 7월 1일 날 발효됐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그 대표적인 사례고, 면적은 50만 메가 스퀘어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요건이 없어서 사실은 구역지정 촉진지구 지정하는데 상당히 수월했다. 그리고 이것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촉진계획이 되면은 도정법상에 있는 정비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으로 의제 처리를 했어요. 요번에 이 보도자료도 보면은 특별법으로 진행을 해서 정비구역이 되면은 도정법으로 또는 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의제 처리 규정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뉴타운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경우는 59개 정도였다. 서울이 제일 많고 여기 쭉 숫자는 써놨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 여기는 47개나 49개인데 50만으로 줄여두면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거고, 아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촉진지구, 뉴타운 지구로 지정 신청을 하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먼저 하겠지. 그렇게 돼서 그걸 누가 받아줘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당연히 다음 총선 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종전의 뉴타운 특별법은 수도파고 더 이상 지구지정 안 하고 뒤치다거리 하기가 바쁘다.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뉴타운 재건축 뉴타운 특별법이라고 칭하고 싶은 이 법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내 생각이고,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될 것이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속인들을 불러가자면 저 한번 쳐도 좋겠지. 여기서 질문 6에서 100만 메가스퀘어 미만인 경우 인접 또는 연접 이렇게 표현하는데, 100만이 가능하면 어떤 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인접하고 연접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법률에서 인접하고 연접이 어디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잘 찾아보세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에 보면은 인접은 뭐 비교적 가까운 데 있는 것일 거고, 연접은 연이어서 사업한 거 있죠. 1지구, 2지구, 3지구 이걸 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여기 얘기한 대로 잠시 5단지 압구정 왜 빠졌냐, 이거는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에 택지지구로 해가지고 나누어 개발한 여기 나오죠. 송탄, 서정, 구리, 인창 이런 데는 인접, 연접지니까 지구 지정이 100만 미만이라도 가능할 것이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도정법이나 도시재정비법에서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다. 그런데 반면에 계획도시특별법상의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고시권한은 시장군수 구청장 눈에 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이 바로 역차별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거나 사실은 수도권 중에서 외곽 쪽에 있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 묶어서 면적이 되는지 여부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특별법에서 이렇게 지정권자를 달리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군수 구청장의 힘이 커지겠죠. 그걸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정책이 생명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소용돌이가 있지 않겠나.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변론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특별정비구로 지정되면은 안전진단에 완화 또는 면제가 있는데 개정된 기준 갖고 왜 안 되는 거냐. 그때 5개 연합회장 왔을 때 여러분들 오신 분들 누구 있죠 여기? 그때 왜 안 된다고 그랬지? 주거 환경 부분에서 점수에 넘지 못한다고. 주거 환경이 뭔데? 주차나 각종 설비. 정확해. 그래서 분당의 그 연합회장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1월 5일날 개정된 안전진단이 여기 보시면은 안전진단이 이제 아주 색깔이 짙은 게 50%인가요? 이게 구조 안전성이잖아. 우측에 보면 개정된 게 얼마로 바뀌었죠? 30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 다음에 덜 옅은 게 하나가 주거 환경이라고 있어요. 15%. 옆에 있죠? 이 좌측에. 이게 30%로 늘어났죠? 오히려 안전진단 기준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더 점수가 안 나와요. 그건 정부에서 이거를 안전진단 신도시를 위해서 안전진단을 개정한다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도 지금 잘 모르겠어. 그럼 애초부터 안전진단을 이 정도도 모르고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했나? 서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나? 목적은 일기 신도시잖아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돼.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흥분하고 길길이 뛰었다고.
그럴만도 하지. 개정됐는데 가만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월 5일 날 개정됐는데 한 달도 안 돼가 또 개정하냐. 그 국토부에서 그 말이 되겠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특별법에서 이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계획도시 특별법에서 드디어 이거 손을 댔어요. 특별히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한다고 했어요. 특히 이 중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조문들을 이걸 빼버렸어요. 논의 과정에서. 그래서 더 이 신도시 분들이 더 화가 나고 아마 그래서 투쟁을 많이 했을 거고 이 안전진단이 그러한 내용들이 담기지 않았나. 오히려 그 뒷받침을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문제점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당연히 뭐 좋은 점도 많겠지만은 꼬집어 얘기한다면 단일 사업장인 조합으로부터의 범위를 설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보도자료에 나온 거지. 저는 그동안에 통합재건축을 누구보다 제일 많이 했어요. 그때의 통합재건축에 발생되는 단일 사업 시행자는 말이 단일 사업 시행자지 사업 시행자는 공공 시행자가 아니라고 하면 조합을 말하는 거겠죠?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고 하면은 상가에 대한 동의 부분 각 주택단지별로 통합해서 한다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닌데 그럼 이걸 어떻게 동의를 받을 것인가? 그럼 이 주택단지 개념을 별도로 특별 규정을 좀 둬가지고 상가의 동의율을 좀 완화시킨다는 특례 규정을 좀 둬야 되는데 어디 눈 씻고 봐도 그런 조문은 없어. 다만 특례 규정은 안전진단만 나와 있지. 아직까지 이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화해서 진행하는 단지들이 여러 단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입안을 할 때 특례 조항들 이런 것들을 도와야지 그냥 갔다가는 사업 하나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성 시가지 내에서 서울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죠.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서로 달라져가지고 15년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 역차별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다. 물론 정부에서 이제 다시 여야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개정하겠죠. 뭐 나는 그런 경우 많아요. 신문에 칼럼을 넣어놓으면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보면 문득 그 조문이 바뀌어 있더라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성남의 리모델링 사업이 가장 활발했죠. 그 활발했던 이유는 정부의 기본계획에서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고 했었죠. 아까 재건축은. 그 대신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 뒀다고. 주택법이 바뀌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리모델링으로 가는데 공사비가 그렇게 차이도 안 나. 그런데 광역으로 개발 가면은 옆에 단지 광역으로 가는데 리모델링으로 간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난 내가 볼 때는 재건축으로 전환하고 있는 단지들을 어떻게 해야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해줘야 될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 실컷도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상당히 총선 끝나고 나서 논공 행사가 끝났는데 사업이 안 돼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관심도 없고 하지만은 이런 맥락에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우려도 많고 또 한 가지는 제2의 재건축 뉴타운 사업이다 라고 부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관점을 갖고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문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되면은 그 법정은 아무리 뒤다봐야 답이 안 나와.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검토보고서나 심사보고서에 제대로 다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올 때가 더 많아.
그럴 때는 그 시대대 비슷한 시기에 기사들을 찾아보는 게 더 빨라. 기사들을 찾아보는 것이 간접 경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